유시민, 이 양반 참나. 아니, 왜 이렇게 설친다고 그럴까? 난리, 법석을 치면서 뭐라고 조국 그 편드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뭐 악마의 편집에 뭐 약간 거짓말도 나오고 과장도 나오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유시민의 직업부터 봐야 돼요. 네. 본인에게 처음에 작가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언론이래. 유튜브로 하면 이게 유튜브도 뭐 언론이면 전 국민이 언론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유시민의 직업은요. 네. 한마디로 이게 조국의 변호인이에요.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조국이 변호인 하니까 변호사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가. 저기 변호인 자격도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이게 저는 네. 다음 대선 네. 다음에 이 대권이 조국이는 어차피 힘들잖아. 네. 그럼 이게 조국 대신에 내가 친문의 적자니까 다음 대권에 한번 나가겠다. 대권 욕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감싸고 돌지. 자기가 정치할 생각이 없으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한마디로 조국 대신에 내가 친문 적자로 대권에 나가겠다. 이 의도로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쓰리쿠션으로 단으로 말하면 직접 이렇게 딱 안 맞히는 거고 쓰리쿠션으로 돌려서 돌려막기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대권 나가는데 내가 대권 나간다는 게 아니라 강력한 라이벌을 여권 내 라이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여긴 낭만일 거 뻔히 아니까. 그렇죠. 낭만일 거 아니에요. 비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막 억지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이미지 띄우고 여기는 그냥 바로 죽이고. 그렇죠. 결국요 김경수하고 이재명에게 어차피 법원 판결에 죽어요. 죽었죠. 예. 이재명에게 대법원 가는데 기각될 거고요. 김경수도 이게 다시 법정 구속된다는 의론이 많아요. 예. 그럼 2명 안 되고 결국에 박원순이하고 이낙연이는 다 덜덜이다. 예. 페이스메이커로 봐요. 왜 이너서클이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다음에 그 이낙연이는 호남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저는 옛날부터 여권 주자는 조국하고 유시민밖에 없다. 근데 조국이는 지금 완전 상처뿐이잖아. 근데 유시민 입장에서 조국을 막 도와주면 결국에 의리 있네. 이러면서 이게 친문들이 자기한테 어차피 조국은 낙마되니 이런 의도로 보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네. 그럼요. 저는 이게 옛날부터 유시민에게 권력력이 워낙 강하고 유시민에게 조국 못지않는 철면피 후한 못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정치 안 한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전부 정치거든요. 그럼요. 본인이 이게 정치할 의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도 정치적인 거예요. 그게 노무현이라는 게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적인데. 따라서 이게 그런 의도로 저는 말도 안 된다 보고 특히 이게 이번에요. 그 녹취록 있죠. 네. 결국 이게 김경록이 하고 네. 알릴레오에서 녹취록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 게 보는 게 아까 이제 우리 그 악마의 편집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게 악마의 편집으로 가요. 왜냐면 이게 90분을 김경록이 하고 대화했잖아, 인터뷰. 네. 근데 그 중에 20분을 터는데 70분을 잘라낸 거예요. 근데 뭐 김경록이가 증거인멸 나도 인정한다. 뭐 내가 가져온 것 자체는 증거인멸 이런 부분 다 빼버리고요. 네. 무조건 이게 그 조국이한테 유리한 네. 뭐 조국이는 이게 고맙다고 한 건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 아니라든지 네. 또는 이게 뭐 정경심이하고 간 것도 증거를 유리한 것도 보존해두기 위해서 검찰을 못 믿어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아주 자기들한테 조국이나 정경심한테 유리한 부분 있죠. 요거만 이게 상당히 부각시켜가지고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악마의 편집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네. 야, 이 악마의 편집에는 악마의 편집하고 입으로 떠들고 막 이러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가 대권 가기 위한. 그럼요. 이게 이 정치에도요. 네. 이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의 전술에 있어요. 라이벌을 그러니까 라이벌을 이게 하수들은 라이벌을 막 공격해요. 저 사람이 뭐 지도자 자격 없다 좀 있다 그러는데 진짜 고수는 그 사람의 흠을 덮어줘. 그러면서 자기가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전술적으로 있어요. 야, 이게 교묘하게 하고. 정춘에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래, 저는 그래 보이고요. 선거 전략에. 네. 그 다음에 제가 보기 악마의 편집 중에 네.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뭡니까? 이거는 이게 조범동이 있잖아요. 조국의 네. 오촌 조카. 네. 조범동이가 사기꾼이라고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 이 말이 이게 조범동이가 사기꾼이고 네. 정경심이는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네. 근데 이거는 조범동에 대해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조범동이 구속된 사람은 말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게 정경심이나 조국이가 다 이게 조범동이를 이용해서 활용해먹고 신분업구를 부리는 거지 조범동이 횡령한 돈은 전부 정경심한테 갖다 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조범동이가 개인적으로 취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이게 정경심 다 해소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몸통이 조국 정경심인데 네. 이렇게 조범동이를 사기꾼하고 자기에게 정의 피해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예. 아, 그러면은 이게 난 그 말이 재밌네. 유시민이가 변호사도 아니게 조국 변호사법 위반이네. 예. 사실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변호가 심하고요. 너무 심해. 근데 여기서 이게 그 KBS를 또 공개한 것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큰 문제인 게 유시민이가 뭐라냐면 KBS를 이게 그 인터뷰를 김경록하고 해놓고 이걸 이게 보도도 안 하고 인터뷰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주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 KBS 해명을 들어보면 그 인터뷰를 그 다음날 두 꼭지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크로스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개 물어본 거지. 취재 차원에서 이게 녹취록 갖다 준 적이 없다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KBS가 우리 유시민을 고소를 해야 되잖아. 명예훼손으로. 처음에 그걸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KBS 양성동 사장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유시민을 고소 안 하고 오히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자기 직원들 있잖아. 사회부장, 법조팀장을 오히려 진상조사 하겠다니까 보직 사퇴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시민도 KBS를 공개한 게 문제고, 그 다음에 KBS 사장도 오히려 이게 유시민을 고소하지 않고 자기 직원들을 조사하겠다. 아주 큰 문제가 되어 봅니다. 아, 참. 유시민. 그러면 문재인은 유시민과 조국 사이에 놓고선 그걸 즐길까요? 내 후계 책봉을 했는데 솔직히 나한테 충성 경쟁해라. 내가 그러면 그놈 밀어줄게 이러면서 둘이 그러나요? 그렇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대통령이든 가장 관심사는 누가 내 안전을 후의 퇴임을 이게 누가 지켜주느냐. 옛날에 전두환도 노태우한테 배신당했고 노태우도 이게 YS가 다 쓰러졌고 전부 이게 다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는 결국에 조국이하고 유시민 두 명만이 호위대장으로 내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근데 그 충성 경쟁의 유시민도 조국을 막 감싸는 모습을 문재인한테도 보여야 이런 충성심이 있으면 나도 나중에 엄청 보호하겠구나 하는 그거 점수 달라고 지금 문재인에게 점수 달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조국을 버린 카드는 아니라 봐요. 조국이가 이 고비를 좀 넘기고 그대로 끝까지 맷집 있게 버티고 그러다가 이게 아마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그 사개특위 공수처법하고 통과되면요. 만약에 그러면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래가지고 명예롭게 조국이를 물러나게 한 다음에 바로 이게 부산에 총선에 조국이를 보내서 딱 이게 살아 돌아오면 조국이도 이게 후계구도 되잖아요. 이렇게 조국과 유시민을 자꾸 이게 경쟁시키면서 둘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는 이런 이게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저는 봅니다. 야, 그렇겠네요. 야, 하여튼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이 뭐 200만, 300만이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하고 애국 집회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후계 책봉을 해서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막 벌이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해 주시죠. 정경심 구속될까요? 그리고 조건은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재청구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요.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 뭘 했냐면 내가 20년 변호사 했는데 영장 포기한 사람이 나는 기각된 걸 처음 봤다. 나는 물론 이게 기록상으로 3년 내 처음이라는데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법의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잖아. 그렇죠. 근데 돈을 갖다가 심부름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2명은 구속이 됐는데 2억을 받은 몸통은 구속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는요, 2억을 갖다가 교사 채용 배임 수점한 게 아니고, 또 이게 16억 공사비를 부풀려서 50억, 100억까지 허위 소송했잖아요. 100억 배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명을 도망시키려고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기각되는 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게 사법부의 수치고요. 이 명재권위가 문제예요. 명재권위가 이게 왜 명재권위가? 양성태 수사할 때 대법원장 판사 출신들이 영장을 발부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게 검사하다가 법원 왔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검사 출신을 투입하고 말 잘 듣는 김명수 지금 이게 정권에 그래서 이게 양성태하고 판사들 잡아내려고 불러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이게 좌파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만 기각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이상훈 대표 코링커피 또는 이게 웰스 CNN 때 최태식
전부 이게 영장 기각했던. 이제 충견이네. 충견 중에 충견이죠.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근데 검사가 재청구를 하면요. 이번에 액수를 늘립니다. 돈을 이게 2명한테 1억씩 받았죠. 네. 근데 또 있어요, 받은 게. 또 또 있으면 이게 금액을 추가해가지고 재청구하고요. 네. 그럼 이게 판사가 바뀌게 돼 있어요, 법에. 이제 아! 명제권을 못해요. 그러나요? 예, 다른 판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다음에는 그래서 100%다. 재청구한다는구나. 예, 다음에는 이게 100%다. 왜 액수도 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바뀌는데, 근데 문제는 조건에도 하나 억울한 건 있어요. 이거 2억 받은 거 있죠? 예. 자기가 이게 담은 게 아니고, 엄마 갖다 준 거예요. 자기도 이게 억울한 점은 나도 심부름했다. 야, 우리 어머니, 조국 어머니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사장이거든요. 예. 이 최종적 돈은 그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도, 야, 우리 엄마는 왜 안 하느냐. 이게 억울한 점인데, 근데 뭐, 그걸 한 가족이니까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공동지갑이잖아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뒤집어씌고 지가. 근데 엄마한테 관계 이미 자료가 검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저는 조국 일가 전체가, 예. 엄마까지 전체가 다 기소가 되는 아주 이게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야. 엄마, 동생, 조국, 그 다음에 조국 부인, 논리대라면 이게 조국 딸, 전부 이게 기소가 돼야 되는 이런 사안이니까. 실제. 그게 현실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대가 대단한 가족이다, 진짜. 이게 윤석열이나 검찰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세게 합니다. 계속 이 윤석열 아까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수록 이 검찰은 두고 보자 하면서 더 세게 하니까 조국 엄마까지도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조국 엄마까지도 기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검찰은 아주 냉정하게 그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의 생리가 그래. 밟을수록 더 확실하게 손봐준다. 이게 보통 검사들의 그런 자세예요. 밟을수록 확실하게 손봐준다? 예. 대부분 검사들이 그래요. 이 검사의 생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정경심에 대해서 마저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세요. 정경심에는 이게 지금 3번 조사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는 실질 조사 시간 얼마 안 돼요. 뭐 전부 깨병 부리고 조사 읽다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이게 검사가 이제 그 인권침해 시비 없애서 다 보내주고, 이번에 한 번 더 불러요, 주말에. 주말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죠. 주말에 한 번 더 부르고, 그럼 이게 한 4-5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구속영장 한다. 이건 이게 다 오늘 동아일보나 다 이게 단독 놓기 때문에 뭐 정경심에 대해서는 100%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또 발부가 될까? 이게 명재권한테 안 가면 돼요. 근데 명재권도 이게 워낙 이번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근데 정경심이도 실제 그 횡령, 조범동 횡령한 돈 있죠. 그게 전부 정경심한테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심부름한 사람보다 돈 받은 사람이 책임 무겁잖아요. 조범동이 구속돼 있죠. 근데 조범동이보다 정경심이가 더 몸통인데. 근데 이게 구속 안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논리대로 하면 똑같은 이치로 그게 정경심도 구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조국을 이게 기소해가는 이런 이게 구도로 검찰은 조국 기소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의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이건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국 기소까지는 무조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잡는데 이제 약간씩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조건이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살짝 브레이크 걸렸는데 재청구하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요. 그렇죠. 100% 봐야죠. 100%로 영장 담당 판사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경심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요것도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고. 그래서 이게 첫날부터 윤석열 검찰이 조국이 기소를 딱 확신을 못했으면 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기소 안 하면 역풍이 불어가 검찰이 다 죽어요. 다른 사람 다 잡으셔봤자 조국 기소 안 하면 이제까지 말하고 압수수색을 수십 번 했고. 그러네. 실제 저희가 처음에 조국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냐 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걸 판사가 이게 영장을 기각시켜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윤석열 검찰은 처음부터 이게 조국 핸드폰부터 다 결론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해왔고, 따라서 대미로 마지막은 조국이.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외풍들이 막 일시 있어도 윤석열이 이제까지 직진 수사로, 이때까지 이게 직전으로 해왔고, 수사는 이게 기소까지 저는 성공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윤석열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처음부터 이게 그 윤석열의 칼이 조국의 방패를 제가 찌른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윤석열의 칼은요, 일단 이게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조국은 민심의 지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국민들의 민심 지지가 수사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이게 증거가 차고 넘쳐요. 처음에는 이게 조국이 민정수사 될 줄 모르고 다 이게 사모펀드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경심이도 우리 남편이 민정수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오늘 인터뷰 나오거든요. 본인도 이게 민정수석 할 줄 알았으면 사업권 투자 안 했겠죠. 따라서 이게 초창기에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의 칼이 창이 조국의 방패를 찌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수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문제지 조국은 감옥 간다. 예, 저희 첫날에 이게 법정 구속된다. 예, 그게 벌써 72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봤던데 저는 이게 그대로 될 걸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대로 이게 될 걸로. 지금 그 이제 첫날 그 말씀하시고 상황이 조금씩 좀 바뀌었잖아요. 예. 조건이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전방위 공격이 시작되고 가짜 뉴스로 이 문재인은 꿈쩍 않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구속된다. 그러면 이게 잔파도들이 그냥 치는 거고요. 잔파도들. 그러나 이게 그 딱 직진하는 그 큰 대세 흐름에는 지장이 없고 대선에 이게 지장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민심이 압도적으로 검찰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네. 조국에 대해서 이게 민심은요. 뭐 저는 이게 서초동 이런 건 다 이게 쇼고요. 네. 실전에 이게 뭐 저는 8대2 9대1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 추풍 낙엽처럼 지지율이 이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민심이거든요. 네. 따라서 뭐 큰 대세에는 저는 지장이 없었다. 약간의 흔들림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수사는 이게 그대로 저는 처음에 의도대로 원칙대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유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 아유 서정우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정리가 착착착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저희 이 우파들 뭉쳐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